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데이쇼 제이비베입니다. 코리안 데이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우리들의 광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북돋아 주면서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시간 우리 에이시안 몸에 맞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부에서 또 동부에서 오랜 동안 사이언스 헬스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이번에 센세이션하게 지금 두각이 되고 있죠. 플러싱의 백구경찰서 뒤에 문턱이 낮은 병원 플라자 종합병원으로 병원을 설립하신 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서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많은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커뮤니티에 우리 몸에 맞는 그런 복지 흐름을 또 정립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세이션하게 뜨고 있는 그 병원, 문턱이 낮은 병원을 여시게 되셨는지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 뉴욕에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이 에리어 안에 살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우선 프리벤티브 메디신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쪽이 좀 약한 것 같고 또 저희가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리닉은 아직 정립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네네. 저희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문턱이 낮은 병원으로 플라자 종합병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복지 흐름이 많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고 물론 정부도 또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복지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복지 시스템 자체는 우선 그 주치의 개념이거든요. 네. 예, 우리가 주치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내 주치의는 과연 누군가?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또는 아이들은 소아과 이런 분들이 주치의가 되실 거고 네네. 그 외 스페셜리스트들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뭐 이비인후과 등등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험 시스템이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메디케어, 그 다음에 주정부가 관할하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일반 보험이 있겠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가장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뭐 메디케이드라든지 메디케어 이거를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이민 1세대이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 이제 네. 연세가 70 넘으시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40쿼터 동안에 세금을 내신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소셜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즉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그러면 메디케이드 역시 연방 정부와 그 시정부,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메디케이드는 어떤 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 메디케이드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시정부가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개인인 745불 미만의 돈을 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부가 1045불 미만의 돈을 버시는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메디케이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 인컴에 나이에 관계없이 인컴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컴에 관계돼서 누구나 극빈자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영주권이 있거나 아니면은 시민권자의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복지가 흐르고 있는 이게 특히 새 정부가 들었음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 서 박사님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럼요. 지금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맥케인 후보도 열심히 잘 싸웠지만 공화당의 정책은 일단 리폼으로 가자는 거고 네. 이번에 민주당은 역시 바꿔로 해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오바마 연설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지금 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끌어나가느냐가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바마의 그 정책에 우리가 장점을 보자면은 네. 미국의 이제 중산층들이 지금 그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게 아주 9,202불, 에버리지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있고 그 퍼센테이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라든지 각종 기구를 또 약품 기구를 파는 회사 그 외에 랩이라든지 여기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줄여서 네. 그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왔지만 모든 분들이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 같은 중산층들도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 공약이 된 오바마 대통령이 그분이 되시면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 의료보험 자체도 사회주의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테크놀로지나 이런 게 발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화당이 지난 8년 동안 해왔고 그 전에 물론 민주당이 했지만은 지난 8년 동안의 정책을 보면 역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민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 부자들의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내줘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또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바꾸자 그래서 네. 사실 백인 보수층이라든지 젊은 층을 많이 끌어안았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선거에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런 사회주의의 그 이제 풍토라고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좀 환영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자유라는 거를 놓고 우리가 그 경쟁을 하지만 지금 소수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런 정책은 조금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건강보험 정책도 이번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 물론 저도 이 보험을 들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만 보험이 상당히 의료보험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서 박사님께서 이번에 병원을 종합병원을 내신 건데 이 미국의 이 보험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아시면은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첫 번째가 네.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20%가 안 됩니다. 한 15%에서 한 18% 사이. 그러면 그런 분들도 보험의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얘기했듯이 9,000불 이상의 보험료를 1년간에 지급한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도 내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역시 제약회사들의 로비가 굉장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네릭 그 약품을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정말 20%도 되지 않거든요. 네. 그 약품을 수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지금 플루시약 같은 경우를 가장 비싸게 지금 사고 있죠. 예, 우리가 이 인류의 이 헬스가 발전되는 거는 결국은 리서치를 통해서 해마다 진짜 이번 노벨상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그 사이언스 부분에서 받았는데요. 리서치를 통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그것도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래서 네. 뭐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네. 미국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떴다고 하죠. 네. 네, 경제 성장이 뭐 2자리 숫자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를 또 꼽자면은 인도가 네. 있거든요. 예. 예, 인도는 뭐 아직은 좀 힘든 나라지만 네. 그래도 IT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약품을 개발하고 해서 미국과 좀 공조를 이루면은 네. 저희가 좋은 약들을 똑같은 약들을 값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리서치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미국에를 데려올 수가 있나요? 값싸게? 당연하죠. 지금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 뭐 레디올로지스트, 저희가 MRI를 찍었다. 아하. 그럼 리딩을 하는데 벌써 돈이 많이 듭니다. 찍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네. 그러면 뭐 기계를 움직여서 가지고 올 수 없지만은 네. 리딩은 이제 인터넷으로 코드만 눌러서 인도로 보내게 되면 네. 5불에서 15불이면은 와. 리딩이 가능합니다. 의료 혜택에 대한 얘기 조금 힘들고 조금 딱딱하죠. 우리 코리안데이 친구들, John and the K Crew, 카메라. 그래서 그러면 요번에 문턱이 낮은 병원, 그 플라자 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뭐 10불에 찍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연관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다른 에이시안 커뮤니티에게 기쁜 소식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서 박사님은 여기 그 뉴욕에서 오신 잘하신 분 같이, 물론 1.5세지만 잘하신 분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네.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병원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네. 이쪽으로 이주를 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 동부에 와서 이 생활하시면서 또는 그 병원까지 내시면서 동부와 서부의 그 차이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 네. 50개 주가 조금씩 그 정부 차원에서 조금씩은 틀리겠지만은 네.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를 크게 나눠서 좀 보자면 웨스트 코스트는 좀 이지고잉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러세요? 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같은데 동부 같은 데는 교육이 좀 발달돼 있고 예. 그리고 오래된 문화와 역사를 역시 자랑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점심도 3불이면 먹을 수 있고 쌀도 10불이면은 쌀 한 자루를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직도 뭐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뉴욕 근교에는 사실은 점심을 어떤 때 나가서 먹으면 10불 안에는 아마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아까 그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는 또 우리 그 서부에 없는 다른 문화 또 여기에 세계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인더스트리시나 그런 의류나 이런 공업에 대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동부 사람들은 서부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저 아래로 보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느끼셨습니까?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네.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예. 참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는구나.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이 뉴요커들의 또 자부심이 있구나. 그렇죠. 상당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그렇지만 제가 이 뉴욕에 저도 시카고에서 본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에를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 뉴요커들이 어마어마하게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나 일단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뉴요커들은 그때는 그 트러스트 하는 거를 넘어서 완전히 우리를 옹호해주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서 보면요. 많은 그 노인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이 뉴욕으로 역임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뉴욕의 보건법이 15년을 다른 타주에 비해서 먼저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예. 벌써 하나만 뭐 보더라도 연세 많으신 장년층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앰뷸런스 서비스 여기에는 유태인들이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만. 네. 그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법을 제정하고 또 도네이션을 받고 그 안에서 그 유태인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네.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지만 그렇게 앰뷸런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다른 주에 비해서 훨씬 앞서간다고 봐야죠.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오하이오나 또 남부 이런 데서 전혀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는 그 혜택이 없으니까 뉴욕으로 몰려든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possibility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이 뉴욕이 점점 살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젊은 층들이 조금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뉴욕은 뭐 세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 박사님께서 이 헬스 케어에 많은 일을 하시고 혹은 지금 이 뉴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겸한 그런 아파트라든지 거주지요. 우리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짓는다든가 병원이 딸린 그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네. 좀 협력해서 예. 점차적으로 뉴욕에는 아직은 그런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탈리안이라든지 주이시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장래에는 그런 퍼실리티를 하나 가지고 네네. 하는 게 이제 뭐 저의 드림이죠. 네.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으니까 서 박사님은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민주당을 서포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원하시는 대로 또 민주당이 쓰고 이 민주당이 쓰면서 저희 그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의료 혜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세상은 네. 100%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네. 3%의 부자가 존재하고 나머지 예. 97%는 네. 다 비슷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 저소득층도 있고 있지만 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약자를 위한 세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 정부라는 기관은 역시 모든 게 공평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 얘기는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료 복지 혜택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아파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신속하게 의료 개혁을 단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원하시는 전망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조금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서 박사님은? 저는 지금 요번에 그 상하 양원을 다 이 민주당이 장악한 걸 봤을 때 네. 개혁의 박차를 네. 조금 손쉽게 가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제 민주당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1년 후에는 네. 뭔가 체인지된 게 보여지지 않을까. 오바마 그 정부가 지금 주창하는 유니버설 헬스케어는 결국은 거기에 충당하는 인원이나 많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텍스를 얻어서 뭐 이번에 크레딧 크런치가 심하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나 정부나 돈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어쨌든 이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에게 텍스를 걷어내야 된다.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바마가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제약회사들의 비리라든지 각종 뭐 또 기구회사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좀 세이브를 하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일부 뭐 텍스를 중산층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네. 내셔야 되겠죠. 중산층. 근데 그렇게 보면은 문턱이 낮은 병원, 플라자 종합병원은 중산층 2승 되는 사람은 전혀 오지 않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코리안 데이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데이를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께 감사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day.com 이나 914-619-8802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